대한민국 유일 안전 프로그램 제한탈출 생존왕 MC 김수. 이광용입니다. 3월이 왔어요. 봄이에요. 봄이에요, 봄. 우리가 봄. 3월을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지난 겨울 코로나19에 추위까지 오면서 너무 움츠러들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좀 예. 어깨 쫙 펴고 그러고 싶은데 꽃샘추위 있고, 코로나19 여전히. 예. 진짜 긴장 바짝 하고 조심 또 조심하면서 코로나19가 끝나는 그날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생존왕이 직접 검증한 확실한 생존법을 알려드리는 최영재의 알아야 산다입니다. 매주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 위험한 사고로부터 이제 생존하는 법을 생생하게 전달해 우리 생존왕. 이제 생존왕 없으면 안 돼요. 아, 특히 예. 지난 시간. 네. 와, 우리 대중교통, 보면서, 예, 버스요. 버스. 네네. 가방이든지 뭐든지 막 잡으려고 노력했는데 네. 그거 진짜 위험하다는 걸 알았고 맞아. 그다음에 맨 뒷좌석이 저는 위험해요. 그렇게 위험한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지난주에 이 시내버스와 관련해서도 아마 많은 분들이 유용하다 느끼셨을 거예요. 오늘도 생존왕이 준비했습니다. 사고가 난 버스 안에서 빠르게 탈출하는 법 알아야 산다에서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빠른 속도로 도로 위를 질주하는 대형 버스. 한 번에 많은 승객을 태우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왜 이러지? 와. 아, 이거. 날라가 사람이 어디가 친구? 야, 이거 너무 크네요. 사고가 난 버스 안에서 안전하고 신속하게 탈출하는 법.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폐차장에서 실제 사고 상황을 재현해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멋있게. 오늘도 쓸데없이 멋있어. 항상 저렇게 걸어오세요. 네, 우리가 이용하는 이렇게 큰 버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탑승하고 또 이용하게 되죠.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는 정말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버스가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생존 요령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사고에서도 알아야 산다! 약 12톤 중량의 실제 버스에서 이루어지는 블록버스터급 대국민 생존 지침서. 오늘은 버스 사고 상황을 재현해봤습니다. 첫 방송 때처럼 버스 뒤집는 거 아니에요? 에이, 말도 안 돼. 저거는 뒤집기 어렵죠. 뒤집어 있잖아요. 머리 보호하세요. 보통남 있잖아, 안에 지금. 이거 한다고? 상상을 초월하는 역대급 스케일! 전도된 버스 안에서 살아남는 법 잠시 후 공개됩니다. 오늘도 대한민국 99%의 보통남을 모시고 같이 생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남 도망간 거 아니야? 역시야. 차 빼놔 일단. 예. 아 오늘 급해가지고. 자, 우리 이재훈 씨. 연기하는 거예요? 허세. 연예인차 느낌으로. 야유회 가나요? 관광버스? 뭐예요? 감 오시죠? 뭔지 모르고 간 것 같은데. 잠깐.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맞습니다. 자, 첫 출연부터 아주 매운맛을 단단히 봤었죠. 맞아요. 완전 전북대 전복이 촬영하면서 됐어요. 탈출하는 법을 배웠었잖아요. 아 보니까 뭐 보통 오늘도 고생길이 훤합니다. 우리가 1회 때 다 학습했잖아요. 아 근데 그거는 수용차인데 쭉 작은 공간인데 이렇게 큰 차 생존이 가능하겠죠? 버스는 사실 보시면 출입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타기 때문에 또 승용차와는 다른 또 탈출, 또 생존 방법이 있죠.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제가 해야 또 대한민국 보통 사람들이 다 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야죠. 가시죠. 타시죠. 모든 교통사고는 추돌, 화재 등 2차 사고로 이어지기 전에 빠르게 탈출해야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만약 내가 탄 버스가 사고를 당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탈출하시겠습니까? 와우. 괜찮으세요? 자, 지금 버스에서 사고가 난 상황입니다. 사고가 났다면 이쪽으로부터 화재나 추가적인 위험이 또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히 바깥으로 대피를 하셔야 됩니다. 버스는 수십 명의 인원이 탑승함에도 불구하고 출입문은 보통 2개거나 딱 하나만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버스에 사고가 났을 때 여기 운전기사분께서 신속하게 출입문을 개폐를 해주시면 신속하게 승객들이 탈출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사고 시에 개폐 장치가 레버가 고장이 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수동으로 바꿔줄 수 있는 장비가 자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디요? 알고 있어야 돼, 이거. 여기에 위치해 있는 수동 개폐 아, 저 장치를 바로 밑에 있네요. 자동에서 수동으로 레버를 내린 다음에 출입문을 탈출을 하시면 됩니다. 출입문의 개폐를 자동 수동으로 전환해주는 장치를 비상 밸브라고 합니다. 비상 밸브는 보통 운전석 근처에 있기도 하지만 보통 출입문 근처에 위치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버스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운전석이나 출입문 근처를 모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압력이 빠지면서 사람의 힘으로 열고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황이 이렇게 되면 탈출하는 건 네. 어렵지 않아 보이는데. 그렇죠? 자, 수동으로 지금 문을 개폐했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이렇게 탈출을 하시면 됩니다. 자, 뛰지 마시고 빨리 내려주세요. 내리세요, 한 분씩. 네, 다 탈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유일한 탈출구인 출입문이 완전히 고장나거나 장애물로 막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창문으로 나가야 되네요. 충분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더 리얼한 사고 현장을 연출하기 위해 출입문이 막혀 있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저런 상황 언제든 생길 수 있는 있을 수 거니까요. 있죠. 자, 보통남. 지금 출입구가 막힌 추돌 상황입니다. 탈출해보세요, 지금. 아니 뭐 초등부 막히고 뻔히 봤으면서 어떻게 탈출하는 거예요? 그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잠깐만요. 어떻게 해야 돼, 보통남? 자, 지금 이제 못 나가요. 완전 막혔는데. 자동이 지금 고장났어. 아, 그러면 이 수동으로 이걸 내리고 그렇죠. 수동으로 개폐를 바꾸고. 내리고. 아우, 아, 밀착돼 있으니까. 안 밀리죠. 지금 안 돼요, 안 돼. 어떻게? 나갈 수 없죠? 네. 그러면 어떻게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보통남? 깨야 되는데. 망치. 아까 망치 본 것 같아요, 망치. 망치. 일단 유리창을 깨야 돼요. 들어왔죠. 그래도 바로 망치를 찾네요. 당황하지 않고. 모서리를 깨라고 그랬어. 네, 맞습니다. 한가운데를 내려칠 경우에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면적이 크기 때문에 큰 손상을 주지 못하고요. 가장자리를 내려치게 되면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면적이 작아서 상대적으로 쉽게 파괴할 수가 있습니다. 벌써 깨졌어. 깨졌어요. 한 번에 깨지네. 깨졌어. 저러면 깨진 거잖아요. 네. 와, 근데 잘 팬다, 이제. 오, 역시 배워야 돼. 보통남 오늘 굉장히 잘하는데요? 다리 와. 타네. 다리가 저렇게 섹시할 일인가요? 보통남이 이제 보통남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보통 놈이 아니야,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이제. 탈출할 수 있겠죠, 이제? 탈출해보세요. 높은데? 탈출해야죠, 빨리. 근데 생각보다 높다. 아, 왜 이렇게 높아요? 뛰어내리다 다칠 수도 있겠는데요? 진짜 높네요. 네. 자, 머뭇거릴까요, 지금? 가겠습니다. 와, 씨. 자, 조심해서 내려가면 되죠? 잘 뛰어내서. 내려왔어. 아, 탈출했어. 이거 잘못 뛰어내리면 막 발 아프잖아요. 발목 다칠 수도 뛸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이 파편이 굉장히 많이 튀네요. 네. 찰 때 많이 튀는 것 같아요. 보통남이 아까 유리창을 깰 때 파편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그럼 제가 일단 보여드릴게요. 왜 그렇게 됐는지. 이유가 왜 그런 있어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뭐가 잘못했나? 아닌데? 그러게. 화장자리 잘 공략했는데. 꼭 지 말해주면 안 돼요? 보여줘야 돼요? 보여드릴게요. 보여줘. 말로 보여주니까 설명이 안 몸 돼. 무서워해주는 거 좋아하잖아. 항상 말을 안 해요. 제가 보기에는 보통남이 우리 생존왕에서 제일 잘했거든요. 맞아요. 뭐가 문제야? 출입문을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그런 비상 밸브 위치도 잘 알고 있었고 비상망치도 잘 했고 어떡하지 맞아요. 예. 네, 그리고 마지막에 발 딱 뻗었을 때 멋있게. 무슨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선수처럼. 맞아요, 맞아. 멋있었어요. 멋있었어. 네. 네, 말씀하셨듯이 잘했는데 잘못했다기보다 조금 아쉬웠습니다. 또 우리한테도 이제 말로는 얘기 안 해주시는 거예요? 말을 너무 안 해요. 몸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또 얘기를 안 해주시는군요. 아, 그러면 영상 속에서 확인해 보시죠. 유리창 가장자리를 공략해 빠르게 탈출하는 모습을 보여준 우리의 보통남.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였는데 뭐가 아쉬웠다는 거죠? 뛰어내릴 때 문제가. 생존의 정석, 생존왕이 알려주는 좀 더 안전한 버스 탈출법. 내가 가장 먼저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되겠죠. 자,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타이어가 있다는 곳이죠. 그 타이어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외부로 내려갈 때 타이어를 밟고 내려갈 수 있는 지지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위에 있는 타이어 위쪽에 있는 유리를 깨면 내가 조금 수월하게, 그리고 어린이나 여성분들이 조금 이쪽으로 안전하게 내려오는 수 있습니다. 망치는 보면 버스에는 4군데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비상망치는 버스의 4개 이상을 비치해 두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버스 앞과 뒤 양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깰 때도 내가 이 공간 확보를 해야지만 정확한 조금 더 힘을 정확하게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의자를 뒤로 젖히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 보시는 이만큼의 충분히 공간이 아, 야, 이건 생각도 못했다. 자세히 보시면 보통 남이 조금 불편한 자세로 유리창을 깨고 있잖아요. 네. 유리창을 깔 때 최대한의 힘을 가하려면 자세와 각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 이제 깨보겠습니다. 오, 3번 만에 깨졌어요. 강하게 3번 내려쳤는데 깨졌죠. 자, 보시면 그물처럼 조각이 다 나 있습니다. 이거는 이 유리가 지금 다 부셔져 있는 상태고 이 필름지에 지금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깨지지 않았다고 더 깨게 되면 파편들이 칠 수가 있죠. 더 깼어. 보통 유리창 더 가장자리를 가격해서 그물 모양이 되면 바로 망치질을 멈추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파편이 눈, 입, 얼굴에 쏟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너무 신기하다. 유리를 외부로 밀어낼 때도 밑에 부분을, 이 아래 부분을 차게 되면 위에 있는 유리가 내 몸쪽으로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부상이 추가적으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맞아. 파편 때문에 또 크게 다칠 수가 있잖아요. 네. 그 부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위쪽을 밀게 되면 그대로 유리가 바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깔끔하다. 진짜 네. 깔끔하다. 깔끔하게 이 유리가 부셔져서 외부로 쏟아져 내렸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보통 남이 유리창을 밀어낼 때 온 힘을 다해서 발차기 하듯 깼잖아요. 그 경우 잘못하면 발이 유리창에 끼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창의 상단을 가볍게 밀어내듯 차셔야 합니다. 그런데 힘을 많이 안 주네요. 여기 유리 부분들이 사실 가장자리에 보면 파편들이 박혀 있고 보시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이런 부위에 내 신체 부위가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옷가지가 있다면은 여기 부분에 보호를 해주고 내려간다면 조금 더 내 몸이 안전하겠죠. 유리가 깨졌다면 타이어를 밟고 신속하게 탈출을 하시면 됩니다. 맞네요. 덜 위험하다. 유리는 깨졌지만 날카로운 부분들이 많이 그쵸, 있거든요. 그쵸. 네, 네. 남아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타이어와 인접한 곳의 창문으로 가서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의자를 젖혀 공간 확보를 해주시고요. 비상방치로 유리창의 가장자리를 깨면 되는데 이때 창문 전체에 그물처럼 금이 가는 순간 망치질을 멈추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깨진 유리창을 밖으로 밀어내려면 윗부분을 공략해서 적당한 힘으로 밀어내셔야 하고요. 남아있는 유리 파편 때문에 또 다칠 수가 있으니까 창틀에 옷가지를 덮고 타이어를 발판 삼아 내려오시면 됩니다. 야, 야, 오늘도 정말 제대로 배웠네요. 정말 이거는 진짜 생존왕 아니면 누가 알려줘요. 예. 진짜 타이어를 밟고 내려온다는 것은 저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네. 정말 좋은 유용한 정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시면 이 좌석 중에 그 아래가 튀어나오는 튀어나온. 그 부분이 맞아요. 타이어가 맞아요. 있는 그러네요. 거죠. 그래서 망치 위치도 보면 네 군데가 그 타이어 있는 위치에 위에 있어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대원들도 현장에 출동을 했었을 때 문이 개방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 유압 장치를 통해서 문을 강제로 개방하거나 아니면 깨어진 창문이 있으면 이제 그쪽으로 일단 진입을 하고요. 예. 그리고 부상이 가벼운 사람들 먼저 탈출을 시키고 의자에 끼어 있거나 중상자들은 유리 파편이나 이런 거에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담요 등으로 감싼 후에 보통 이렇게 구조를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버스가 휘청휘청하다가 넘어진다든지 그런 장면 많이 봤어요. 예, 예. 그렇게 전도가 되는 상황에서는
아, 맞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깐 그러면 문 네. 쪽으로 만약에 딱 하면 그러니까요. 어머 문이 아예 뭐 근데 그런 상황이 나올 생기지 수가 말라는 없잖아요. 법이 없는 그쵸, 거잖아요. 그쵸. 와. 버스는 일반 차량에 비해 차체가 훨씬 더 높죠. 맞아요. 때문에 중심을 잃을 경우 작은 충격에도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게 바로 버스입니다. 아, 이 정말 이상인데요? 참담하네요. 자, 버스는 이제 많은 사람이 타잖아요. 전도되니까 바로 대참사로 이어집니다. 이게 뭐야? 만약에 내가 탄 버스가 90도로 전도되면 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감도 안 와요. 그 상황을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가 90도로 전도되었을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탈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모든 촬영은 119 구조대원의 입회하에 또 전문가와의 상의 끝에 안전하게 진행됐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난탈출 생존왕에서 사상 최초 12톤 버스가 전도되는 상황을 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 생존함과 보통남은 전도된 버스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지게차가 다가오네요. 그럼 이렇게 들어서 뒤집는 거예요? 이제 90도로 전도 되어보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뭘 해야 되나요? 머리와 그다음 내 장기를 보호해야 돼요. 몸을 조금 이렇게 숙여주시고. 그렇죠. 일단은 숙이고 잡을 수 있는 곳을 잡으세요. 네. 아, 내가 이거 지금 본능적으로. 자동차는 해봐서 네. 별로 긴장이 안 될 줄 알았는데 자, 이게 이렇게 또 다르네요. 아, 오늘은 좀 느낌이 또 다르네요. 아, 진짜 저 안에 있으면 무서울 것 같은데. 근데 저 작은 지게차가 버스를 90도로 뒤집을 수 있나요? 와, 오, 긴장돼. 이게 바퀴가 들렸어요. 어머. 차가 넘어가고 있다는 게 보이면은 반대쪽으로 내 몸을 조금 지탱해 줘야 되겠죠. 아, 기울어지는 반대 방향으로 몸을 그렇죠, 그렇죠. 기울여야 되는군요. 오, 이제 넘어간다. 넘어간다. 야, 넘어가는 거요? 아직 넘어가지 않았고요. 네네. 넘어간 다음에 충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사실 생존함도 무서웠죠. 긴장되죠. 넘어가는 거지. 머리 보호하세요. 머리 보호하고 꽉 잡으세요. 넘어가는 거지. 넘어가는 거 같아. 넘어갔다. 어떡해. 우와. 짐 다 떨어진. 어머. 문 막혔어. 90도로 전도가 됐어요, 지금. 어머, 어떡해. 진짜 실제 사고 현장 같아요. 와, 대박. 아니, 보는데도 지금 어깨랑 목이랑 탕 들어가서. 아니, 다들 무사한 거죠? 걱정돼요. 와, 이게 충격이 어마어마했을 텐데. 어떻게 안 다쳤나, 진짜. 저희가 똑같이 재현을 최대한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저희가 또 최초로 시도를 했습니다. 괜찮아요? 아, 네. 자, 저희는 안전합니다. 지금 벨트를 메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안전하게 매달려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제가 90도로 지금 전도가 됐죠. 보통 나면 괜찮죠? 그렇죠. 저렇게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저희가 탈출 해봅시다. 아시겠죠? 지금부터 90도 전도된 버스에서 이제 탈출하는 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안전벨트를 풀기 전에 이제 내 몸을 안전하게 지탱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우리 처음에 배웠듯이, 그죠? 승용차에서. 내 몸을 지지해서 고장난 거 아니야? 안전하게 자 벨트를 풀었습니다. 일단 보통 자 다리를 일단 몸을 한번 틀어보세요. 눌러보세요. 오케이. 자 신속하게 이제 탈출합시다. 출입문은 지금 완전히 막혀 있고 창문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고 대체 어디로 탈출하는 겁니까, 그럼? 보시면 유리를 깨야 되는데 여기 유리는 절대 깨면 안 돼요, 보통 보시면 위에 유리를 깨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다 쏟아지겠죠. 파편이 눈이나 얼굴로 떨어지면 너무 위험하잖아요. 저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 가루들이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보시면 모든 유리가 밑으로 떨어졌죠. 그렇게 되면 사실 부상을 당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 위에 있는 유리는 깨지 않는 게 좋습니다. 보시면 앞문과 뒷문이 있네요. 자, 차량 버스 엔진이 뒤에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지금 유리가 3분의 1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깨고 나가기도 좁고 자세 의자 때문에 좀 힘들 수도 있잖아요.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자, 만약에 망치가 없다는 가정하에 제가 이 수화기를 한번 깨볼게요.
있는데 보통 차량 앞유리는 이중 접합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접합 유리는 사고가 발생해 유리가 깨지더라도 파편이 서로 이렇게 붙어 있어서 사방으로 파편이 튀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완전히 깨부수려면 강화 유리보다 더 많은 강한 힘을 줘야 됩니다. 반면에 강화 유리는 충격을 받았을 경우 아주 날카롭지는 않지만 무수히 잘게 부서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유사시에 보다 쉽게 탈출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버스가 전도됐어요. 뒷유리는 좁고 옆유리는 깰 수가 없어요. 깰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쏟아지니까. 앞 유리를 깨고 나와야 하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역시. 나왔다. 지금 보통 근데 데가 깨진 다음에도 좀 위험해 보여요. 근데 저 단단한 압력을 깨고 나가는. 빨리 대피해야죠. 이거 살았습니다. 내가 들었던 생각은 진짜 안전벨트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면 그 위에서 사람들이 다 밑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떨어지는 거죠. 그 순간 든 생각, 야 이거 안전벨트 안 하면 내 목숨도 있지만 이 사람들도 더 위험하겠구나 생각 딱 들더라고. 아까 이제 버스 사고 영상에서 보셨듯이 안전벨트도 정말 중요합니다. 사고로 이제 버스가 쓰러지거나 뒤집히는 상황인데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과 안전벨트를 착용한 승객 이렇게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어떻게 막 천장으로 저거 막 한쪽으로 다 돌린다. 안전벨트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해야 돼. 네, 그럼 이번에는 버스가 완전 전복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탈출해야 되는지 같이 생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서 만나요. 파이팅! 가시죠. 90도에서 지금 더 나갑니다. 만약 여러분이 완전히 뒤집힌 180도 전복된 버스에 갇힌다면 어떻게 탈출하시겠습니까? 이것까지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뒤집는다는 거죠. 블록버스터를 방불케 하는 역대급 스케일의 재난 탈출 생존왕. 이번엔 한 번 더 버스를 뒤집어서 완전히 전복된 상황을 재현해 보겠습니다. 지게차 바퀴 돌렸어. 차도 돌렸어. 지게차가 들리고 있어요. 지게차 넘어갈 것 같아요. 어머, 어떡해. 이 버스 전복은 안 되네. 집중이 쉽지 않을 것 그럼 안 하나요? 하나요? 안 한 거예요? 결국 긴급회의에 나선 제작진 방법을 모색해 봅니다. 과연 버스가 전복된 상황을 재현할 수 있을 것인가? 지게차가 한 대 더 왔어요. 안 되면 되게 하라. 와. 현장에서 7톤 지게차 한 대를 급 섭외했습니다. 진짜 포기란 없다. 오케이. 지게차 두 대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버스를 뒤집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차량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 들린다. 지금 몸이 완전 거꾸로 매달렸네요. 7톤급 지게차 두 대의 어마어마한 위력. 결국 12톤 버스를 완전 전복시키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방송 한 25년 했는데 버스 전복시키는 거 처음 봅니다. 저도 진짜 처음 보는데 아니 보통남이 괜찮을까 걱정이 돼요. 저건 이제 벨트 하나에 의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안전벨트 하나에 의지해서 있고요. 어떻게 해야 되지? 안전벨트 풀 수가 없어요 지금. 풀면 떨어질 것 같아. 자, 그죠? 자, 이렇게 안전벨트가 견고하기 때문에 이렇게 매달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벨트를 이 상태에서는 풀기도 힘들 뿐더러 풀려가시면 다칠 수가 있습니다. 천정에 손을 일단 짚고 내 몸을 지지를 해야 되겠죠. 자, 지금 다리가 지지하기가 쉽지 않죠. 다리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먼저 팔을 힘을 이용해서 버티고 벨트를 풀겠습니다. 제가 한 손으로 바닥을 짚어서 몸을 지지하고 나머지 한 손으로 안전벨트를 푸는 거예요. 네, 나도 좀 풀려줘. 자, 팔로 일단 두 팔 다. 자, 동구. 우리 보통남은
확실히 전도됐을 때보다 더 힘들어 보입니다. 결국 우리 생존왕이 풀어준 거네요. 안전벨트. 혼자 못 푼 거죠. 네, 지금 몸에 닿는 느낌이었어. 그렇죠. 자, 저희가 지금 버스가 완전히 전복된 상황입니다. 보통남. 자, 일단 망치를 챙겨서 자, 공간이 좀 넓은 자, 이쪽 방향으로. 자, 완전히 전복된 경우에도 버스가 똑바로 서 있을 때 탈출했던 것처럼 옆 유리창을 깨시면 됩니다. 아, 이때는 옆유리창 깨는 게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나오기는 조금 더 쉽겠네요. 탈출하시죠. 나오셨다면 신속히 가시죠. 야, 대단합니다. 생존왕과 보통남의 블록버스터급 탈출기를 보셨습니다. 이렇게 전복된 버스 안에서 일단 무사히 탈출을 했는데, 근데 보고 있는데도 저희가 보는 것만으로도 힘드네요. 이런 대형 사고는 아무래도 일어나지 않는 게 최고겠죠. 그렇죠. 자, 지금까지 버스 사고 시 탈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생존 방법을 꼭 기억하셨다가 갑작스러운 사고에도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남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난 탈출 생존왕. 사회적 이슈가 됐던 대형 재난 사고부터 우리 일상 속의 여러 가지 사고들 심층 취재해보는 코너 더 안전 라이브입니다. 오늘 더 안전 라이브의 주제는 숫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진짜. 숫자면 좀 광범위한데. 네. 오늘 더 안전 라이브의 주제 생명을 지키는 숫자 과연 무엇일까요? 화면 속에서 만나보시죠.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교통사고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숫자 30. 30이 뭐예요? 혈압이 아닌데. 바로 아! 어린이 보호구역 규정 속도입니다. 알죠. 그렇죠. 네. 학교 앞에도 있고. 끊임없이 발생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신호가 걸려서 차량이 멈춰 있네요. 그죠? 이거 뭐야? 근데 안 멈추네요. 어디가? 그냥 차가 왜 움직여? 저 이런 경우 진짜 많이 봤어요. 저는 녹색 어머니를 하거든요. 네. 신호 안 지키는 분들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또 다른 어린이 보호구역인데요. 자, 천천히가 보이죠? 학교 앞 천천히. 어머, 너무 빨리 너무 가는데? 빠른데요? 어떡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한 해 평균 500건 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진짜 많다. 이런 안타까운 어린이 인명피해를 줄이고자 작년 3월에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개정된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약 1년이 다 돼가는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은 과연 어떨까요? 요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다들 이렇게 조심하거든요.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은 여전히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이 멈춰 섰어요. 덕분에 그쵸? 보행자가 안전하게 지나가고요. 뭐야. 위험하기보다는 약간 좀 훈훈한데요? 천천히 가는데. 잠깐만. 지금 뭐야? 규정 속도를 지키는 차량을 추월하는 역주행 차량이었죠. 그렇죠. 그거 뭐야? 또 다른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뭐야. 왜 이렇게 빨라? 여기도 추월을 뭐 저렇게. 와, 눈 깜짝할 사이에. 또 너무 빨라요. 왜 이래? 여기가 다 어린이 모든 보호구역이거든요. 지금 역주행을 하는 거야. 뭐 얼마나 빨리 가겠다고 자기가. 아이들은 언제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르는데. 왜 이래? 많은 분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규정 속도를 지켜서 주행을 하지만 네. 규정 속도나 안전을 지키지 않는 몇몇 차들에 의해서 위험한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맞아, 것입니다. 몇몇 차들. 운전자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속도 30km.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이 속도를 꼭 지켜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험을 통해 그 이유를 찾아보기로 했는데요. 오늘 실험을 진행할 곳은 자율주행 기술 체험을 위해 만들어진 국내 최초 자율주행 실험도시 K시티입니다. 이런 곳이 있구나. K시티 내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실험을 진행해 봤습니다.
누가 들어오는데요? 뭔가 낯설지 않은 분위기인데요? 대충 누군지 알죠? 어떤 분이 등장할지 이제. 어디서 본 것 같은 네. 이 장면. 네, 안녕하세요. 우리 한승우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우선 제작진과 함께 차량에 탑승합니다. 무슨 실험일지 더 궁금한데요?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시고요. 속도를 한번 느껴보시고 몇 킬로인지 한번 속도도 한번 맞춰보시고 어떤 현상이 있는지를 한번 같이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좀 빨리 가겠습니다. 다짜고짜 출발부터. 일단 달리네요, 그죠? 네, 속도는 엄청 빨라 보이고요. 자, 지금 몇 킬로 정도 속도가 됐을 것 같아요? 기계 얼굴 보니까 영혼이 나간 것 같은데. 영혼은 아직 저 뒤에 있어요. 출발하신 거 빠르다. 아니에요? 예, 실험에 앞서 제작진을 태우고 달린 차량의 속도. 이게 몇 킬로미터였을까요? 한 100km 되겠죠. 보기만 해도 속도가 엄청 빠른 것 정말 대단할 것 같은데요? 같은데? 네. 아 근데 이게 진짜 이 속도로 스쿨존에서 달려요? 실제는 이렇게 달리면 안 되죠. 몇 킬로였던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한 100km 정도는 그치. 실제는 자, 방금 전 속도가 얼마였는지 다들 궁금하시죠? 네. 10킬로였답니다. 이게요? 얼마요? 네. 아닌데 느낌은 진짜 100km 정도. 몇이에요? 100이 아닌가 보다. 방금 전 속도는 과연? 잠시 후에 공개. 왜요, 왜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실험에 들어가서 먼저 차량 주행 속도별 제동 거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30km, 50km, 그리고 방금 전 제작진이 탑승했던 차량의 속도로 주행하다 횡단보도에서 15m 떨어진 거리에서 멈춰섰을 때 네. 제동 거리를 측정해 봅니다. 먼저 시속 30km 속도로 달렸을 때 제동 거리를 확인해 봅니다. 삼 30이에요. 브레이크! 30km인지 뭐 보기가 좀 편안하네요. 네, 확실히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네. 시속 30km로 주행한 결과 제동 거리는 2m. 자, 다음은 50km. 시속 50km 속도일 때 제동 거리입니다. 속도가 확실히 빠르긴 빠르네요. 그죠? 30보다 빠르네. 부딪히는 줄 알았어. 다시 한번 볼까요? 횡단보도를 넘어서 멈춰섰네요. 그러네요. 시속 50km 속도 실험 결과 제동 거리는 약 14m가 나왔습니다. 와, 길다. 시속 30km와 50km 속도로 주행했을 때 제동 거리를 비교해 본 결과 무려 7배 정도의 차이가 난 거예요. 20km 차이에. 예. 아까 2m였잖아요. 마지막 실험은 실험 전 제작진을 당황시켰던 바로 그 속도입니다. 정답이 공개됩니다. 이거 100km. 엄청 빨랐던 거 이거. 100킬로는 돼 보이죠. 60km예요. 60이요? 예, 약 이렇게 빨라 보여? 60km였습니다. 마지막 60km 속도로 실험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행자를 가정한 인형을 이용해서 실험을 진행해 봅니다. 왜 실험 결과를 보기도 전부터 무섭죠? 60km 속도일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출발했고요. 엄청 빠르죠? 빠릅니다. 멈출 수 있을까요? 브레이크. 어떻게? 지금 멈춰야 돼. 멈추시겠네. 지금 멈춰야 돼. 멈춰야 돼. 멈춰야 돼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이거? 시속 60km 속도로 달렸을 때 결국 인형에 아주 강하게 부딪히고 맙니다. 제동 거리가 얼마인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무려 42m. 횡단보도를 훌쩍 넘어간 곳에서 멈췄습니다. 와, 60km에서? 30킬로 정도의 만약에 갑작스러운 돌발이 되어서 사고가 났다면 생명을 100% 지킬 수가 있었다고요. 느껴지고 60킬로 조건이었을 때면 거의 중상 이상 아주 그 치명적인 사망 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들이 나왔지 않겠냐라는 유추가 충분히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속도가 상당히 중요하다. 스쿨존에 있어서는 그걸 꼭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요. 시속 30km일 때 자동차 대 보행자 충돌 시 중상 가능성은 15.4%인데 반면에 시속 60km가 되면 중상 가능성이 92.6%, 사망 확률이 무려 80% 이상이라고 합니다. 심각하네요. 혹시 운전할 때 네. 자동차 속도 계기판에 30 숫자 주변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어린이 보호구역 규정 속도를 요즘 네. 차에는 표시를 해놓는다고 아. 합니다. 네. 자동차 계기판에 숨겨졌던 깨알 정보네요. 네. 우리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이제 과속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하지만 과속 말고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하나 더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확인해 보시죠.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입니다. 자, 촬영 당시는 이제 방학이었고 코로나 시국이라 좀 한산한 모습이네요, 그죠?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를 단속한다는 안내 현수막 볼 수 있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는 휴일이나 공휴일에 관계없이 오전 8시서부터 오후 8시까지 범칙금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내 문구가 무색할 정도로 버젓이 세워져 있는 불법 주정차 차량들.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아이들이 가려서 운전자들이 발견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가 있구나. 아이고. 정차 때문에 그렇구나. 어우.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저런 상황이 언제든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초등학교 어린이 학생들은 속도에 대한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빈약하거든요. 친구들이나 동료들이나 애기들이랑 같이 놀다 보면은 갑자기 도로가 있음에도 공을 잡으러 나온다든지 뛰어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는 스쿨존에서 제시하는 30km 속도를 더 낮춰서 또는 갑자기 나올 수 있는 어린 친구들 생각을 해서 더 안전하게 운전을 하고 속도를 낮춰서 가는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어린이 보호구역 내 규정 속도 지키기, 불법 주정차 하지 않기,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요즘 SNS를 보면은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가 유행이거든요. 네. 행정안전부에서 새로 내건 어린이 교통안전 슬로건인데요. 우선 1. 일단 멈춤. 일단 멈추고요. 그렇죠? 2. 이쪽 저쪽. 오. 양쪽을 다 살피고요. 3. 3초 동안 잠시 대기. 네. 4. 사고 예방. 사고 예방하는 습관을 기르자. 이건 아이들뿐만 아니라 사실 이 가족 구성원 모두 그리고 운전하신 분들이 반드시 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코너는 우리 사회의 숨은 영웅들을 만나보는 당신이 히어로입니다. 여러분 혹시 퇴근길에 차량이 정말 많은데 그 앞에서 오토바이 한 대가 5차로를 좌로 우로 막 훑으면서 좌로 우로? 네, 차들 진행 못하게 하고 있다면 어떠실 것 어떡해요? 같아요? 난리 나죠. 빵빵하고 막 누구냐고 막 뒤에서 막 욕도 하고 막 난리가 날 것 말이 안 같은데요. 되죠. 예, 누군데? 오늘의 히어로 빨리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지난해 9월 자유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진짜 왔다 갔다 하네? 뭐 하는 거예요? 위에서 차들이 못 오도록 뭐예요? 이거? 아니, 뭐, 이유가 뭐예요? 뭐야? 저 오토바이 때문에 차들이 못 가고 있어요. 앞서 가려고 하면 지금 손짓까지 하면서 네. 못 못 가게 가게 하는 거죠, 못 가게 막고 하는 거죠. 있거든요. 이유가 뭐죠? 가려는 자와 막으려는 자의 왜 가는 거야? 한판 전쟁. 장난하는 것 같아. 왜 쉬워? 왜 쉬워? 아니 근데 심지어 당당한 느낌이에요. 굉장히 이건 내 그래서 많은 길이다. 사람들이 그래? 오지 마라. 자동차 전용 도로거든요. 결국 모든 차량을 멈춰 세운 이 오토바이의 정체는 과연 뭘까요? 뭐지? 경찰차가 경찰 있는데요? 잡으러 갔네.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와야 될 것 잡으러 같은데. 오토바이 자유로를 활보한 오토바이의 정체 바로 교통경찰이었습니다. 이날 자유로를 막은 이유는 뭘까요? 추적해봤습니다. 영상 속의 주인공을 만난 건 일산의 한 번화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유로를 활보하셨던 그분 이분이에요? 그런데 그때 마침 긴급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머, 바로 출동하셔. 바로 출동이에요. 이거 짠 거 아니죠? 진짜 나쁜 어머, 와. 빠르다. 잠깐만. 잡아야지 그럼. 인터뷰 실패. 인터뷰 실패. 색깔 말고 사람이 이렇게 갑작스런 추격전이 펼쳐졌는데요. 헬멧 미착용 딱 걸렸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교회 문성준 경입니다. 우리 선생님 도로교통법 50조 3항 안전모 미착용하셨습니다. 면허증 좀 제시해 주십시오. 근데 포스가 좀 남다르시네요. 불법을 저지르는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저승사자로까지 불린다는 오늘의 히어로 순찰 오토바이 경찰관 문성준 경입니다.
근데 자유로에서는 왜 할부하셨는 건지 그러니까. 궁금하거든요. 그 112 신고가 수해에 걸쳐 갖고 접수가 되었고요. 자유로에 낙하물 떨어졌습니다. 출동해 주십시오. 네, 출동하겠습니다. 낙하물이 떨어진 곳은 도로 한가운데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경찰차와 제가 함께 동행을 하였고 그 현장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은 여러 개의 나무 토막이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사고가 유발이 된다거나 그거를 치우는 경찰관들에게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낙하물이 있는 곳까지는 불과 1km 남짓.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이 5차로의 모든 차량들을 막아야 했던 거죠. 와, 저거 혼자서 저렇게 예. 하시는 거군요. 후방에서 트래픽 브레이크를 통해서 속도를 제어하였고요. 그래서 일부러 정체를 유발시키신 거네요. 저 많은 차량들을 갖다가 오토바이 한 대가 통제한다는 게 네. 참 쉽지 않을 건데 말이죠. 그럼요. 또 말을 안 듣는 차량들도 저렇게 있잖아요. 막 지나가려고 하잖아요. 네. 아, 왜 저렇게 지나가려고 할까요? 이유가 다 있을 텐데. 그러니까. 제가 일일이 전방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수신호를 통해서 제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괜히 히어로가 아니겠죠? 보십시오. 와, 다 뒤따라주고 있어. 그래서 잘 따라준 시민들도 정말 대단하시네요. 예. 덕분에 큰 사고를 일으킬 뻔한 낙하물도 순조롭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 처리 안 하면 경례하는 이제까지. 거예요? 처리 안 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멋있다. 경례할 때 진짜 감동이라는 저 반응, 저 공감. 저거 눌러야죠. 공감 좋아요. 누릅니다. 네. 좋아요. 그날 퇴근 시간이었는데 제 통제에 잘 따라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현장에서 일일이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고는 싶었지만 오히려 그게 더 정체를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답례 표시로 경례를 드렸던 겁니다. 아, 멋있어. 그런데 문성준 경위의 미담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느 날 경찰서 칭찬합시다 게시판에 올라온 글인데요. 저희가 올린 게 맞고요. 그 당시에 hen지대교 차량 화재로 차량이 많이 정체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분초를 다투는 긴급 출동 중 꽉 막힌 도로에 갇혀버린 소방차. 그런데 갑자기 오토바이 한 대가 나타나서 정체되었던 나타났어요. 길을 환하게 뚫어주신 겁니다. 저렇게 앞에서 다 뚫어주는 골든타임을 놓칠 뻔한 위기 속에 문성준 경위가 짠! 등장한 겁니다. 보기만 해도 시원해요. 야. 오케이. 진짜 급박한 제 상황이잖아요. 속이 그냥 뻥뻥 뚫리는 그런 기분이네. 오케이. 좋아. 야, 이거 약간, 약간 소름 끼치면서 약간 감동이다. 얼마나 든든할까, 진짜. 아, 진짜. 조금이라도 늦으면 대형 화재는 물론 인명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 그런데 문성준 경위가 끝까지 호위 무사를 자처했습니다. 아, 에스코트 제대로 한다. 그리고 우리 119 소방차는 다행히 화재가 번지기 전 현장에 도착할 수 있었다. 아, 이거 무슨 어떤 영화보다도 막 긴장감이 있네요. 긴급하게 사이렌을 울리면서 진행하는 그 소방차나 구급차를 보면 그 어느 목적지로 가는지 확인을 한 후에 따라붙어서 에스코트를 하는데 통제를 하면은 아무래도 골든타임을 더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최대한 안전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병원으로 가는 구급차인가 보다. 네. 중증 환자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구급차 내에서도 출혈도 많고 외상이 심각한 상태였기 때문에 구급차 안에서는 수혈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빨리 그 병원으로 이송하는 목적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문성준 경위의 활약은 긴급한 환자를 이송할 때도 빛을 발합니다. 교통사고 빠르게 구조됐지만 출혈이 심해서 생명까지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병원까지의 거리는 약 7.2km, 만만한 거리가 아니었거든요. 당시 교통 상황으론 15분 정도 소요가 예상됐는데 문성준 경위의 통제 덕분에 단 7분 만에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 급차와 명지병집 종착했습니다.
병원 이동 과정에서도 조금 위급한 상황도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적절한 치료를 받고 특별하게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시다고 합니다. 그분의 환자 상태가 좋아졌다고 하면은 정말 뿌듯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자부심으로 이 일을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소방서에서는 문성준 경위에게 표창장까지 수여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골든타임이라고 말하는 시간이 중요한데 1분 1초가 매우 중요합니다. 문성준 경위님의 도움 덕분은 골든타임 확보로 대형 화재를 막을 수 있고 재산 피해 및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방관과 경찰 간의 협업이 굉장히 잘 된 사례죠. 그런데 우리 문성준 경위 그 공로를 시민 여러분께 돌렸습니다. 제가 길터주기를 하면서 참 고마운 시민분들이 참 많은데요. 그분들이 작은 영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현장에서도 일일이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만은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 그러지 못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발빠르게 민원을 해결한 경찰관님도 또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도록 지지해준 시민들도 모두 감사합니다. 네. 이런 거 볼 때마다 세상은 너무 아름답구나라는 맞아요. 생각이 네. 들어요. 네. 감사한 분들이 정말 많죠. 오늘도 도로 위에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문성준 경위, 당신이 히어로입니다. 멋져요. 네. 최고입니다. 예. 진짜 앞으로 제가 운전할 때 우리 문성준 경위처럼 이런 순찰 오토바이 타고 이 교통경찰에 지금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더욱더 적극적으로 지시에 잘 따라야 되겠다는 잠깐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그 답답해 죽겠다고 뭐 경적 울리고 뭐 근데 이제 경쟁 대신에 정말 죄송합니다. 뒤따르는 차한테도 좀 위험하다는 것을 알릴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손도 좀 해주고 비상 가방이 좀 비상등도 켜주고, 예. 네, 말씀 잘해주셨습니다. 좀 전에 자유로와 같은 상황에서 차량 운전자들이 비상 깜빡이를 서로 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비상 깜빡이로 상황을 잘 모르는 운전자들에게도 비상 상황이라는 걸 알려주면 더욱 협조가 쉽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오늘 재난탈출 생존왕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전하게 다시 만나요. 재난탈출 생존 와!